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론조사는요, 머니투데이가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요.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하고 13일날 발표된 여론조사 자료입니다. 1,006명을 대상으로 1,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어요.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승복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거기는 변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이 한참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가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또 승패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의원이 31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.1%,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18.2%,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5.3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유승민 의원, 이게 국민의힘이 8명에서 4명으로 좁히는 컷오프 조사를 하고 나서 아마 처음 나온 결과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반사이익을 좀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% 초반대에서 18.2%까지 껑충 뛰었고요.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원래 한 2% 3%에서 5.3%까지 좀 올랐어요.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님 보수층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의원님입니다. 합리적인 네. 보수시고, 저는 이 홍준표와 윤석열의 양자 구도로 지금 계속 비춰지던 과정 속에 네. 민주당에서도 사실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이낙연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를 보였을 때 불안해하는 지지층들이 많았고 네. 그 과정 속에 이제 유승민 후보를 좀 더 살리려고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네. 뭐 컷오프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. 뭐 황교안, 안상수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지지율을 온전히 유승민 후보가 거의 다 갖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.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가 그 안에서도 사실 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게 다 간 것 같고, 홍준표 의원이 원래는 좀 격차를 벌렸었는데 윤석열 네. 후보가 좀 따라잡고 있는 걸 봐서는 네. 경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원래는 홍준표 의원이 뭐 크게 격차를 벌린 부분은 윤석열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네. 하지만 다시 오른 걸 봐서는 그래도 홍준표다라는 의견과 좀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. 이게 참 보면은 그 민주당 분들이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윤승민이 후보로 나오면은 가장 어렵다.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뭐 유시민,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, 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꼬리표가 따라 붙는 말이, 그래서 유승민이 이길 수 있을까예요. 경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정지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한번 치고 오르면 또 치고 오르는 경향성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좀 향후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11월 5일이라 가지고.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당원 경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70%에 50%고 국민 여론조사가 50% 들어갔는데 네. 그 당원층에서는 지지를 많이 못 받을 게 사실 확정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경선이 1년 늦춰진다고 해도 가능성 크지 않을까.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네. 20대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네. 홍준표와 윤석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유승민 후보만 유독 그렇죠. 많이 올라갔죠. 예. 근데 이게 결국에 양자 구도가 되는 순간 내가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달라붙기 마련이거든요. 네. 될 것 같은 사람 캠프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그 뭐 떨어진 뭐 몇 분의 4분의 또 네. 후보님들이 계시는데 네. 그 후보님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과연 뭘 보고 그 후보를 지지했을까? 뭐 정책과 뭐 보수층의 뭐 다양한 걸 보고 결정을 했겠죠. 근데 유승민 후보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도 정말 잘해왔었어요. 뭐 대구에서 이제 다 성장을 해오고 그쵸. 대구의 지역구까지 이렇게 군공항도 이전을 했고요. 맡으신 의원님인데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더 바라는 보수층의 마음들, 정책을 보고 그동안 선택을 해왔던 지지층들이 유승민으로 가지 않았을까. 근데 이건 이미
지금 4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. 더 이상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군요. 두 분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.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. 양자 대결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40.7%고요. 이재명 후보가 40.6%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없음을 선택한 분들은 16.4%고요. 두 번째,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3%고요.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.4%인데 없음은 14%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2.5%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29%가 났고, 근데 여기서 없음이 굉장히 높아요. 25.9%.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수층에 약간 그 소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, 또 항상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높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찍는다. 약간 이런 경향성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. 이재명 후보가 45.5%, 원희룡 후보가 28.9%, 없음은 22.3%인데 역시 뭐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뭐 여당 후보들을 많이 이겼었죠. 근데 홍준표 후보가 되려 이재명 후보를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0.1% 더 우위에 있는 걸로 나타난 걸 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해지는 각종 뭐 논란들 그리고 본인의 말 실수가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. 네. 그 가면 갈수록 홍준표 후보가 중도 표심까지 뭐 가지고 가는 그런 양태를 보면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에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40.6% 그리고 40.7%는 무조건 이 두 후보를 뽑을 사람들이요. 나머지 한 8%, 7% 내외인 분들을 가지고 과반을 넘기느냐, 못 넘기냐의 싸움인데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비슷한 생각이세요? 뭐 비슷합니다. 뭐 윤석열 후보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책적인 발언이 없을 때였어요. 그렇죠. 정책적인 발언이 없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두 양자 구도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. 원래 뭐 대선이야 뭐 여야가 사실은 엄청난 퍼센테이지 차이는 보이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라는 생각도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,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우리가 4.7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이제 겪었던 과정처럼 국민들의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실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채찍질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